네, 브랜드 관리 전략 15강이죠. 네, 15강에서는 내부 브랜딩이라는 그러한 요소로 한번 공부를 갖다 해볼 텐데요. 이 내부 브랜딩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브랜드 가치 체계라는 이 내용과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서 내부라는 것은 기업 내부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업 내부에도 이 브랜딩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경영 컨설턴트인 짐 컬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의 뭐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서도 수천 명에서부터 이제 수만 명,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종류의 기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100점짜리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100점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제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회사의 가치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로 받아들이고 또 회사 일이 곧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적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 있는 회사 일이 곧 내 일이다,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서도 위에 있는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를 바로 내 가치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밑에 있는 회사 일이 곧 내 일이 된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내부 브랜딩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제 내부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콜린스라는 컨설턴트가 잘 정의를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내부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내부 브랜딩, 영어로 이제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교재에는 191페이지부터 207페이지에 이 내부 브랜딩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이 내부 브랜딩의 정의는 이전부터 여러 설이 많았습니다. 또 학자별로 또 학교별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해본다면 조직 내에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한 브랜딩 혹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갖다 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밑에 도표에 보면은 이 내부 브랜딩, 외부 브랜딩, 접점 브랜딩 이 세 가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표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업과 고객과 만나는 이 부분만을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브랜딩 중에서 외부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 브랜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업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이죠. 기업 내에 있는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에게 브랜딩하는 것을 내부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 기업과 이 종업원들,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브랜딩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업원과 고객이 직접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패밀리 레스토랑의 그런 매장이라든지 또 패션 샵이라든지 또 백화점 이런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고객들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제 접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접점 브랜딩. 자, 여기서 내부 브랜딩, 외부 브랜딩, 접점 브랜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내용이 달라도 될까요? 아니겠죠, 그죠? 역시 기업에서 정해놓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에게 잘 전달돼야 되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종업원,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일치할 때만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 브랜딩의 이제 개념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업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의식과 공통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내부 브랜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내부 브랜딩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자, 기업 내부에서 또 부서 간, 개인 간, 뭐 이런 조직들, 개인 간의 경쟁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는 경쟁들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부서, 잘하는 사람, 또 조금 뭐 실적이 안 좋은 부서,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개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 상태를 놔두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더라라는 게 이제 기업의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부서든지 또 개인이든지 이런 조직 내부의 구성 요소들이 통일된 의식과 또 일관된 활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 내부 브랜딩이 생기게 된 가장 큰 그 백그라운드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똑같은 의식 또 똑같은 활동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시스템화한다 또는 매뉴얼이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갖다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내부 브랜딩의 구체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성원들을 만나든 어떠한 종업원들을 만나든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또 일관된 그러한 정책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초 단계로 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일관된 의식과 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내부 브랜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브랜드 가치 체계에서 공부한 내용과 비슷한 점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대고객하고만 생각을 했는데 야 내부 구성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내부 브랜딩의 핵심이고요. 그러한 브랜드 가치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 뭐 성격이라든지 또 사명이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부 브랜딩을 하는 목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저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고객 그러면은 외부 고객만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부 고객도 고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을 기업에서는 내부 고객으로 인식을 갖다가 하고, 자, 고객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떠한 취향이라든지 또 적성 이런 걸 맞춰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직무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첫 번째는 욕구에 맞는 직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항상 최종적으로 우리의 서비스와 상품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은 외부 고객이죠, 그죠? 그래서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고객 만족을 갖다 유도하기 위해서 내부 브랜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목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세계적인 PR 컨설팅 기업인 에델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이제 CEO가 리처드 에델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을 설득하기 전에 자기 직원들부터 설득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보면은. 자기 직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만 자꾸 메시지를 던졌을 때 좋은 효과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겠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게끔 설득을 한 이후에 외부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부 브랜딩을 할 때, 자,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몇 가지 좀 고려사항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이 페이지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심플한 메시지가 짧고 간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성원이 공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성원들이 가치에 동화가 되어야 된다. 그 가치를 내 가치로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사례를 하나씩 보면요. 심플한 메시지, 자, 구글 같은 경우에 Don't be evil. 그래서 약해지지 말자라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갖다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도 이러한 내부 브랜딩의 요소가 한계에 부닥쳐서 현재 뭐 다른 개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그 개념이 회사에서 정한 개념이 전 직원들에게 짧고 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죠 보면은. 그리고 이 구글은 특히 이 본사 건물이 가보면 꼭 대학 캠퍼스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내부 브랜딩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구성 공감에서는 우리가 SC 존슨이라는 이러한 기업을 한번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SC 존슨은 1896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돼서 계속 5대에 걸친 가족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프락이라든지 또 윈덱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의 밑에 보시면요. 패밀리 컴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이러한 부분들은 뭐 가족 경영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구성원들도 가족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고객을 향한 약속, 이 부분이 바로 구성원들이 바로 나의 임무다, 나의 사명이다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내부 브랜딩을 갖다가 해온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구성원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있는 가치의 동화. 자, 이 부분 보면은 스타벅스에서는 직원들을 바리스타라고 이제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스타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 즉석에서 이 커피를 갖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을 바리스타라고 하죠. 뭐 이게 이제 이태리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만은 바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 바리스타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바라는 것은 이 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 안에서 이렇게 커피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바리스타가 진정한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이러한 종업원들은 이런 훌륭한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하는 것이고, 뭐 회사를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서도 나 자신이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겠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일상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성원들이 공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보면은 바리스타라고 불러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브랜딩은 심플한 메시지, 그리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가치에 동화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고려사항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내부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가라는 요소가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확립. 뭐 저희가 7강부터 13강까지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 체계에서 많이 공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확립을 갖다 해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한다. 뭐 애매하고 그런 추상적인 목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최고 경영진 그 그룹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 구성원에게 이 전파하고 공유를 갖다 시키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 및 우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네 가지를 한 가지씩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브랜드 매뉴얼 개발 및 공유인데요. 자,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가치 체계들 핵심 내용을 정립해 놓은 하나의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매뉴얼은 가치 체계가 완료되면은 이게 뭐 10페이지짜리도 될 수 있고 또 100페이지짜리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분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은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 체계에 나오는 우리가 뭐 플랫폼에 있는 내용들 다 공부했죠. 이 네 가지. 또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러한 브랜드 전략을 펼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석과 사고방식 그리고 브랜드 성공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죠. 행동 기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매뉴얼에 포함이 돼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했을 때 그때 내부 브랜딩의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이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점검인데요. 자, 이 목표라는 것은 사람들의 능력, 또 부서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 능력에 따른 그런 맞는 목표를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처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 부서와 개인 수준을 고려한 그러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목표를 설치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표는 구체적 명확하면서도 또 실천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반드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목표만 설정을 해놓고 내부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만 해놓고 점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 결코 좋은 시스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디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잡아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내부 브랜딩의 목표부터 재점검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자, 다음 전 구성원에게 전파 및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고 경영층이 전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브랜딩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물론 이제 종업원들이겠죠. 그렇지만 내부 브랜딩을 책임지고 실행해 나가는 사람은 CEO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뭐 이메일 한 통 날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적어놓은 것은 무슨 말인가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 종업원이 받았을 때 무슨 뭐 느낌이 있겠습니까? 뭐 열심히 잘 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사내 이런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들 또 오프라인, 온라인 또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최고 경영진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종업원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하면은 구성원들의 특성상 절대로 그 내부 브랜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페이지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부 브랜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상 및 우대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떠한 행사, 뭐 어떠한 제도, 뭐 여기 있어서 이 부분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잘했을 때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포상을 하는 것이죠. 또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잘할 수 있게끔 막 그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에게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된 당위성을 고취하는 수단으로서도 보상 및 우대 제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 매뉴얼을 만들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제대로 피드백을 하고 또 특히 최고 경영층이 적극적으로 내부 브랜딩에 대해서 앞장서고 마지막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상 및 우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성공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내부 브랜딩의 마지막 페이지로 자, 요즘 기업들이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고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회사의 방침대로 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들과 만나는 것, 또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내부 브랜딩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기업에서 시장에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을 경우입니다. 자, 이 새로운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얼마만큼 자리를 잘 잡는가,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데요. 그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정말 한정된 예산과 기간으로 또 핵심 타겟에게 효율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전달을 하느냐라는 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브랜딩이 잘 돼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을 때는 특히 구성원들이 정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똑같은 행동을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위기 극복 등 새로운 진로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모든 기업이 위기가 없는 기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넘겼을 때는 더욱더 튼튼한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그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자산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데, 자, 위기가 생겼다. 그 기업에 위기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죠.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고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알리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렵다 또는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영역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시기, 그때는 이런 내부 브랜딩을 한번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타 기업과 합병. 자, 합병이라는 것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두 기업이 만나서 한 회사가 되는 것이죠. 자, 두 회사는 기업 문화라든지 또 역사, 또 만드는 그러한 제품에 대한 성격, 뭐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기업이 만났을 경우에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내부 브랜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필요한 경우 세 가지. 자,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을 때, 또 위기라든지 또 새로운 진로를 모색을 할 때, 또 두 기업이 합해졌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특히 내부 브랜딩을 잘 생각을 해서 실행에 옮기자라고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강에서는 이 내부 브랜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16강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갖다 할 것입니다. 16강에는 이제 브랜드 운영 체계라는 이러한 과목으로 공부를 할 텐데,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 체계라는 큰 하나의 축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 전략에 있어서 또 하나의 축인 브랜드 운영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운영 체계라는 새로운 요소로 공부를 하니까 또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한번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